안녕하세요. 보전부동산 서두는 3월 21일 일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한 가짜 호황. 당신은 거래량에 속고 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 오늘자로 발표되었어요. 지난번 발표할 때 45% 정도 소진되었던 것이 지금 56%나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데 44%의 비중을 사용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는 40%였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특례를 땡겨서 집을 사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부산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땡겼을까요? 50일 만에 22조 소진. 전체 49.6조 원의 아니다. 39.6조네요. 39.6조 원의 재원을 가지고 있죠. 부산 지역 대구 사람들보다 돈 덜 땡겼습니다. 집 사는데 1조 4천억, 1조 5천억 가까운 돈을 부산 사람들은 이번에 땡겼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총 신고 건수가 6,300건인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냐? 요거 지난번에 요거 비교해드렸죠? 지난번 자리에요. 40% 쓰던 것이 지금은 44% 수준까지 점점 돈을 땡겨서 집 사는데 쓰고 있다. 지난번에는 부산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땡겼는데 지금은 대구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땡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나눠드렸고요. 부산의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6.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31만 나누기 5,156만 하면 6.4%. 특례 보금자리론 신규로 돈을 얼마 땡긴 비율은 6.3%. 정규 평균만큼의 돈을 부산 사람들은 땡겼어요. 대구는 인구는 4.6%밖에 안 되는데 돈은 특례 보금자리론 중에서 6.4%나 땡겼었어요. 대구 사람들 돈 많이 땡겼었죠. 신규 건수 한번 살펴보시면 3월 달에 아까 6,311건 했는데요. 이 중에서 신규 건수는 2,524건. 요거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대략 40%라고 계산을 두드렸어요. 그럼 부산의 거래량 2,500건 정도 늘어났는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 덕분에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가운데 또 다른 요인들은 조금 있긴 해요. 거래량 맥시멈 2,000건, 미니멈 1,600건 정도로 보고 고층은 25에서 30% 고점 대비 하락한 가격, 저층은 35에서 40% 정도 하락한 가격에 사는 것이 지금 매수에 임한다면 혹은 매도에 임한다면 그 임자를 만날 확률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 나타내고 있습니다. 43,000건.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요. 전국적으로 전세 물량은 다 줄어들고 매도 물량은 다 늘어나고 전세 물량 줄어드는 숫자만큼 매도 물량은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아유, 임대 나보니 머리 아프더라 그거. 월세 물량은 전국 비슷한 모습, 줄어드는 모습. 연초 대비 5% 정도 줄어들었어요.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3만 건에서 지금 한 2만 7천 건 정도 수준이니까 10% 혹은 11% 정도 임대 물량은 줄어들었어요. 매도 물량은 여기 한 3천 건 정도 임대 물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매도 물량은 연초 대비 얼마나 늘었나 한번 살펴보시면 39,200에서 42,800 대략 3천 건 정도 늘어났죠.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는 줄어들고 임대가 안 할란다. 그냥 팔고 말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거 좋잖아. 그거 해가지고 한 채 팍 사갖고 있다가 한 채 더 탁 사는데 내 돈 얼마 들지도 않고 갭으로 사놓으면은 돈 금방 뻥튀기 되면 장난 아닌데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갭 있는 물건 한 개 사니까 이거 오르니까 수익이 막 1억 5천 되니까 수익률이 막 200% 300% 수익 나올 때는 좋았는데 한번 두달아 맞으니까 원금 까먹는 거 일도 아니더래. 이런 의식들이 서서히 팽배해 있고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고 나면 과연 부동산은 다시 호황을 맞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OECD 국가 중에서 이 한국의 집값 하락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40 몇 개국 45개국인가요? 이 중에서 집값 하락률 심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7위에요. 17위. 누가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집값 하락률 미친 하락률을 보이면서 야 OECD 중에서 1, 2, 3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체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락률 순위는 17위밖에 안 돼요. 미친 듯한 하락은 아니다. 한 방 더 두드려 맞는다면 지금까지는 한 갭 투자 5,001억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버텨냈지만 혹시라도 이런 파고가 한 번 더 덮쳐온다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못 견디는 계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 인한 부산의 거래 건수가 2,500건이에요.
그 이전에 월 평균 거래 건수는 1000건 정도 되었어요. 1000건, 1100건 이 정도 수준 되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2월의 거래량이 2085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월의 거래량은 한 1000건 수준으로 좋게 해야 될 것이 1400건 거래량. 그러면 대략 2월의 거래가 집계되고 나면은 아마 여기서 한 100건 정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2월의 거래량 1200건에 특례 보금자리를 가담했고 1월의 거래량에 한 2000건, 200건 정도가 가담을 했고 또 뒤늦게 거래는 되었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은 물건들까지 하면 그것도 한 1100건 정도 또 뒤늦게 신고되는 것도 나올 거예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절반 이상 소진된 시점에 요 정도 거래량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이 정말 찐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것일까?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수요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었다라면 지금과 같은 거래량이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거래량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라고 지금은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지금 찐으로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시면 가담하세요.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가 끝나는 시점 한 5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거의 끝물로 접어들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 텐데 조금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 요 까만색으로 제가 연초부터 1월달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와서 아니네, 한 2월 초에 요게 2월 초에 만든 자료네요. 2월 초에 만든 자료, 거래량 효과, 상승 효과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쇄되고 감소해 나갈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지켜봅니다. 현재 2085건의 거래량 마무리될 때쯤 되면 정말 22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부산의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은 거래량이 3000건을 뚫어주는 시점. 근데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나왔어요. 무엇이냐 하면 3월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700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 699건이죠. 이 숫자가 비슷하죠. 대구는 아직도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야, 부산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나? 이 숫자가 2월의 거래량, 제가 여기 화살표 밑에서 그리고 있는 요때의 숫자와 요때의 숫자가 혹시라도 역전이 된다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 있겠구나. 조금 조심해서 살펴본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이 코딱지만큼 작은 이 숫자, 요 숫자 하나지만 요 하나하나들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부여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빨간색 숫자로 나타내놨는데요. 3월의 거래량입니다. 3월에 23년 3월의 거래량.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흐름을 나타내 줄 수 있는지 진한 파란색의 흐름 대략 한 70건 정도, 일평균 7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주는 이 모습. 이게 더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나중에도 여기 3월 평균이라고 제가 또 칸을 한 개 만들겠죠. 이것이 점점 층이 노란색 선에서 파란색 선, 또다시 층계가 높아진다면 거래량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좋을 것일 텐데 혹여나 이것이 꺾인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급할 거 없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샵 센텀파크 1차 고층 대형 평형, 이렇게 셈법이 좀 복잡해지죠. 대우 월드마크 센텀 46평형 고점 대비 한 15%, 한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 요것도 셈법이 복잡해서 대형 평형들은 웬만하면 좀 거르고 지나갈게요. 자, 국평의 가격 3위비치 35평형 가격 12억, 10억 전후의 거래였는데 가격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 하락한 모습. 3위비치 33평형 가격은 10억 전후. 33평형과 35평형도 좀 차이가 있나 봐요. 33평형은 10억 전후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대형 평형들은 조금 건너뜁시다. 대형 평형들 좀 건너뛰고요. 국평 기준으로 보시면은 해운대 비스타 동원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진 모습. 쌍용예가 디오선 35평형. 이건 무엇인고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거의 40% 이상 빠진 모습. 여기 일반적인 모습은 좀 아니죠. 일반적인 모습은 좀 아니에요. 1스테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105제곱미터가 7억 9천. 이 분양권 상태일 때는 가격 이거 10억, 11억 이렇게 넘어갔던 평형 같은데요. 이 편은 세상 오션 테라스 3단지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모습.
20년도에 입주했는 아파트는 이제 2년차 지나고 뭐 이것저것 하면 이것이 고점이 맞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층수, 층수의 함정이 있었군요. 함영 롯데캐슬 가이즈 대형 평형 이것도 지나갈게요. 대형 평형 비싼 아파트 많아서 조금 지나가고 국평 위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볼 게 많아서요. 현재 롯데캐슬 대시장 30% 정도 빠졌습니다. 9억 4천 하던 것이 6억 5천으로 바뀌었는데요. 30% 빠졌다? 고층. 오케이.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84제곱미터 25% 정도 빠졌는데 고층. 일반적인 모습 오케이. 현대 롯데캐슬 레전드 34평형 가격 30% 조금 더 빠졌는데요. 35% 정도 빠졌나요? 그래서 3층, 저층 35에서 40% 빠진다? 오케이. 현재 롯데캐슬 대시장 33평형 고층이죠. 93, 20, 30% 빠졌는데 33층? 요것도 일반적인 모습? 오케이. 그 다음 국평 센텀 21 2단지 84제곱미터 30% 정도 빠졌는데 중층 오케이 일반적인 모습. 레미안 장전 26평형 20평형 때도 가격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는데 저층 요거 좀 하여튼 국평에 비해서 이 낮은 평형 가격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싼 느낌 듭니다. 삼익빛이 16평형 6억 2천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진 모습. 이건 층수 구매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삼익빛이 죄송합니다. 온천동 삼익 아파트 32평형 가격 20% 이상 빠지는 모습. 롯데낙천대 20% 조금 대형 평형 좀 지나갈게요. 센텀 리슈별 2단지 30% 정도 빠졌다. 중층. 연산 더샵 30% 정도 빠졌다. 고층.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요것도 저층이네요. 저층이 확실히 좀 35% 정도 빠졌다. 저층. 딱딱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0% 정도 빠졌다. 고층. 25에서 30% 중고층, 35에서 40% 저층. 이것이 지금 대구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래 가액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 폭락했던 시점 기억나시나요? 완전 주간 실거래지수 0.7, 0.8 이렇게 빠지던 시점에 그때도 조현상이었거든요. 지금 일부 반등한 건 맞아요. 일부 반등했는 것이 여기에도 약간의 눈속임이 있어요. 저층이 40% 빠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층이 40% 빠졌어요. 근데 거래 그 다음 나타나는 거래는 고층인데 30% 빠졌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것을 바라보고 야 10% 반등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같은 저층끼리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저층은 35에서 40%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반등은 지금 한 5% 정도 느낌? 그것도 반등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 정도 느낌? 약간 좀 폄훼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건너뛸까요? 네, 뒷부분은 조금 가격 뭐나 계속 나머지 가격들도 한 6억 하던 아파트 4억대로 떨어지는 것 흔한 현상. 1억 5천 2억씩 떨어지는 거 흔한 현상. 근데 누가 갭 투자를 들어갑니까? 지금 웬만한 아파트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 갭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이 갭이 한 2억 정도는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내 현찰 2억을 넣어서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충격을 한번 받는다? 내 자본금이 절반 녹아내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더라. 뭐 계속 버틸 자신 있으면 집 상태 좋아서 계속 다음 전세입자 구하고 자신 있으면 괜찮은데 신축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내건당 거래대금 아마 이것도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고층 아파트 대형 평형 이제 거래 일어날 만큼 일어났죠. 6억 이상 아파트들도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거래량 2200건까지도 바라보고 있지만 3000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 3억이면 미치 조금 올라갈 거고요. 6억 이상 굉장했는데 이게 올해는 피크가 아니었을까. 21년에도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2년에도 화려하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보다 거래량 제가 300건 계속 기준으로 놓고 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일단 한창 좋아지기 직전에 거래량만큼 치솟아 올랐다. 근데 치솟아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올랐죠? 그 다음에 폭발. 300건을 뚫고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폭발. 300건을 뚫고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폭발. 폭발. 그러면 과연 지금 22년 3월 달에 거래량이 이걸 뚫고 올라가 주느냐 아니냐.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죠? 네, 분양권 10건의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터져 나오는 느낌은 아니고요. 신고가가 3건이나 있었어요. 신고가가 3건이나 있었다는 부분. 8억 7천까지 갔던 것이 5억 6천. 일부 층수가 3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20층에 8억 7천, 3층에 5억 6천. 이거 몇 퍼센트 정도 빠졌나요? 이게 가격 차이가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한 35% 정도 빠졌죠. 고점들이. 좀 이상하죠, 이거. 하여튼 프리미엄은 쭉쭉 빠지고 있다.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변의 구축 가격, 얘가 만약에 뭐 A라는 아파트가 분양권이 5억에 분양했던 것이 8억까지 갔었다. 근데 얘가 지금 다시 한 6억까지 프리미엄이 지금 빠진 상태. 그럼 주변에 있는 신축의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신축 가격이 뭐 한 5억, 한 4억 정도 하던 것이 이 주변에 뭐 분양하고 하니까 이 가격이 7억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 가격이 뭐 4억대나 5억대 이 수준으로 가격이 지금 떨어져 버리니까 이 프리미엄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프리미엄이 빠진 분양권의 가격보다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더 비싸니까 분양을 못해요. 겁나서 분양을 못합니다. 지금 그 PF도 계속 심각한 상태. 3월의 전세 거래량은 더 적어질 것이다 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갭 투자 힘듭니다. 당장에는 갭이 얼마 없어서 들어가지만 세입자 금방 나갑니다. 이런 사기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세입자가 갱신해서 살고 있다가 2+2에서 살고 있다가 이 세입자가 마치 이 집에 계속 오래 살 것처럼 굳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인수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인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입자가 굳게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갭 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대구의 일부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들 지금 전세 사기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전세 사기 문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 전세 거래량 2월달은 무척 좋은 상태라는 부분. 3억 미만 비중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6억 이상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갭으로 투자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이다. 월세 거래량 많은 상태. 월세 금액은 60만원 정도 고정되어 있고요. 오늘 내용은 그거였죠. 거래량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한 거래량, 그것이 정말 지금 찐으로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한 반짝 효과인지 그것은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